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 하신 세 번째 그 훌륭한 지적 많지만은요. 그걸 다 하려면 한 10번, 최소한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아직까지 그러면서 우리 정말로 국부이고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통상 하나 없이 지내고 있는 거.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시던 그 이화장 안에 조그마한 동상 하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것으로 이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교육개혁은 바로 정신개혁이죠. 그래서 교육개혁을 하기 전에 한국의 사회상, 지난 시간에 농지개혁 때 사회상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류 이상의 사람은 하인을 다 데리고 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했는고 하니까요. 일본 혼마 구스케라고 하는 정탐꾼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보니까 중류 이상의 사람들은 다 하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렇게 하인은 장가도 가고 이러지만은 절대적인 종으로 있더라.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 제이콥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까 한국에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딸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상하게 짓더라. 그리고 때로는 딸아이는 팔려가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 이상한 이름 중에 소개를 하는데 솔로풀 하는 얘기를 달았다가 솔로풀은 그 섭섭하다 또는 뭐 슬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제이콥 로버트가 볼 때에 사람 이름 중에 섭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은 섭섭이라고 짓고 자기가 영어로 솔로풀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참. 그리고 말숙이도 있고 말려도 있고 딸 고만 나라고 이런 그런 이제 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말 중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은 서로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된다. 이래 갖고서 옛날 사람들이 그 서양의 그 자유 종교 참 남평등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 놓고도 예배를 드릴 때에 사이에 천을 탁 쳐놓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 갖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있고 물론 이제 종교가 들어와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결국 무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주자학, 그게 유학, 공자의 정신, 그 남녀 7세 부동석 하는 것이 공자께서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차별을 하는. 근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 갈수록 또 그 차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랬던데 이제 우리는 빨리 개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개화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자유정신이라고 하는 글에서 배움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사회제도에서나 기능면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 배움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이 당시라는 건 1948년 해방 당시를 얘기합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 몰랐어요. 물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선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양반들이 이것은 언문이고 쌍놈 글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한문만이 진짜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못 배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80% 10명 중에 8명이 글자를 모르고 자기 이름도 쓸 줄로 모르는 그랬고, 일본 사람들로 한테 일본에서 3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그래도 일본 동경 유학도 갔었고 뭐 경성 제국대학도 있고 또 뭐 학교들이 있어 갖고서 공부를 한 사람들, 특수 계층들, 그게 학교 냄새라도 맡아본 자들이 14%밖에 안 됐다. 14%. 그게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사람이 그 학교 냄새라도 맡아봤다. 이런 상태에서 대개 이제 독재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기를 원하냐 바보 만들기를 원하냐 하면 독재자의 특징은 바보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정치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좀 안다고 자꾸 치고받고 올라오면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또 불편한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적으로는 그렇게 문맹화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모택동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택동은 한학을 열심히 공부한 공산주의자이지만은 그가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자기 통치 시대에 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육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분은 한학을 깊이 했고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교육개혁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8년 우리 생기고 나서 이전에 벌써 1913년, 요게 1913년 이 개혁의 진행 과정이 있죠. 1913년에 그때는 이제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울면서 한 얘기가, 내 이 박사학위가 이 나라 없는 이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와이로 가서 1913년에 하와이에 가자마자 거기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이민 갔잖아요. 거기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공부 안 하고 버려져 있는 것은 전부 여자아이 뿐이야. 그래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었어요. 남녀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평등한 가치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13년에 남녀공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사업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문명국이 되는 것은 교육에 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발표하기를 1950년 6월 1일 날, 1950년 6월 1일, 그게 48년에 나라가 세우고 나서 2년 후에, 그리고 1950년 6월 1일이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기 25년 전에 의무교육,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했는데 6.25 사변이 탁 터지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하다가 1954년에야 의무교육제를 시행을 하게 되지요. 이래서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 불과 5년 만에 1959년 5년 만에 95.3% 국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95.3%가 의무교육에 다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또 이 교육에는 또 열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95.3%가 하고, 불과 5년 전에 문맹률이 80%, 10사람 중에 8사람이 자기 이름도 못 썼는데 이때 가니까 22%밖에, 그게 60%가, 백성의 60%가 다 새로 글을 배워갖고서 자기 이름도 쓸 줄 아는 그런 국민들로 바뀌어졌고, 1960년 그 이듬해 보니까 이 자료인데, 대학 수가 그동안에는 19개, 전국에 19개밖에 없었어요. 뭐 경성체육대 있고 보성 전문도 있고 해화 전문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전문 학교들 중심이지만은 19개밖에 없던 대학교가 63개로 확대가 돼요. 이래서 교육이 막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1953년에서 1966년까지 미국 유학 보낸 사람이 6,368명이고, 교환교육 학교끼리 이렇게 바꾸어 하는 2,463명, 그래갖고 한 8천 명 정도가 이제 했고, 1950년 6.25 사변 전에 9,000명 이상의 한국 군인을 미국에 보내갖고 군사교육을 시켰어요. 이 중에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준장이 됐는지는 제가 연도를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령에서 이제 준장으로 진급을 해서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걸 축하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도 한 것이 이승만 박사예요.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니까 농지가 자율화되고 농지가 생기고 교육을 해서 하니까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국가의 기틀이 빨리빨리 잡혀가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의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고 하니까 기원전 1500,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계급 제도,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는 계급 사회예요. 아직까지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찌해서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교육을 시켰는가, 그걸 부러워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3번에 걸쳐서 제가 상호방위조약, 농지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이 발전을 한 그 밑바탕에는 이런 기본을 다지는 그런 국부의 참 그 피눈물 나는 노력과 뛰어난 아이디어가,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학교에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망하는 길이라고 해갖고서 학교에 안 보내고, 학교 초창기에는 학교 보내라고 권하는 공무원이 오면 딸은 막 집에 내쫓아보내고 막 숨겨버리고, 이랬던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이렇게 세계 12대국 안에 이렇게 한 것은 다 이런 기초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